동업은 가족과도 하지 말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유튜브에서 동업이라는 키워드만 쳐봐도 정말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은데요. 시간이 지나거나 회사의 규모가 달라지면서 동업관계가 깨져서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정말 심하면 공중분해되는 경우를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처음에 설정해 놓은 지분관계, 그 다음에 또 임원에 대한 관계 등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안녕하세요. 세금 절세를 위한 네트워크 대표님들의 세네시를 책임지는 박희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네시의 최영석입니다. 요즘 스타트업 등이 활성화되면서 동업으로 창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동업을 시작하려고 준비 중이거나 아니면 이미 동업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예, 요즘은 이제 저희가 정말 젊은 대표님들 많이 만나 뵙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코로나 영향 때문에 비대면 산업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어플리케이션 개발이라든지 이런 큰 자본이 들어가지 않고 이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이런 산업들이 늘어난 덕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산업이 생기고 여러 분야의 창업이 늘어나는 만큼 함께 증가하고 있는 형태가 바로 동업인데요. 혼자서는 이제 버거울 수 있는 자본, 그리고 이제 인력, 또 이제 각자의 전문 분야에 집중을 함으로써 좀 더 이제 효율을 높이고자 이제 처음에는 정말 큰 포부하고 의욕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동업은 가족과도 하지 말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유튜브에서 동업이라는 키워드만 쳐봐도 정말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은데요. 현장에서 대표님들을 정말 많이 만나는 저도 이제 동업 관계로 성공하는 케이스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거나 회사의 규모가 달라지면서 동업 관계가 깨져서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정말 심하면 공중분해되는 경우를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왜 동업이 이렇게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을까요? 보통 어떤 부분이 좀 경영에 치명적인 부분이 되나요? 사람이 이제 한 명, 두 명 많아지고 이제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 수많은 변수가 생기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상담한 사례가 한 가지 있는데요. 이 소부장 관련 업체로서 이제 대학원 출신인 선후배가 동업을 해서 법인을 설립하신 케이스입니다. 이제 선배인 A 이사가 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연구소장으로 취임을 하시면서 초기 자본금을 100% 혼자 출자를 하셨고요. 동업을 하기로 한 후배는 자금 여력은 많지 않으니까 대신에 노동력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이제 영업하고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은행 업무라든지 대외적인 영업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기로 한 거고요. 근데 이렇게 대외적인 업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B이사가 51%의 지분을 보유를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들으셔서 B이사에게 51%, 그리고 정작 출자를 하신 A이사는 49%의 지분율을 가지는 걸로 이제 출발을 하시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매출도 올라가고요. 또 때 맞춰서 뭐 대표님들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일본의 이제 수출 규제 때문에 소부장 쪽이 많이 어려워져서 이 정부 지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지원을 받아서 이제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서로 간의 의견 차이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에는 B이사가 직원의 3분의 2하고 같이 이제 나가서 다른 회사를 이제 설립해서 B이사의 지분을 좀 회수를 하셨어야 됐고, 그리고 퇴직금도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서 회사가 작은 경색이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경색이 오다 보니까 그러면 영업이라도 좀 됐어야 되는데 이 영업을 B이사가 담당을 했기 때문에 매출이 전년 대비 30% 이하 수준으로 확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잘 나갈 때 마련한 이제 사옥이 유령의 집처럼 변하면서 내리막길을 걷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이런 사례처럼 처음에는 이제 뜻이 맞아서 동업을 시작을 했지만 사업이 무르익게 되면서 이익 처분부터 서로의 역할과 그에 따른 보수, 이런 것들에 이제 불만이 생기면서 처음에 설정해 놓은 지분 관계, 그 다음에 또 임원에 대한 관계 등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런 갈등들을 막기 위해서 미리 서로 간에 어떤 안정 장치를 마련해 놓고 시작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있습니다. 이런 관계 설정을 어떻게 잘해 놓느냐가 이제 관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동업 관계를 망치지 않으려면, 그리고 또 오랫동안 회사를 성공시키려면 처음부터 분란이 생기지 않게 구조를 미리 설정을 해놓고 확실히 할 건 확실히 해놓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미리 정해진 합의 사항이 있게 되면 나중에라도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의사결정이 미리 돼 있었기 때문에 회사의 지속성에는 이제 영향을 주지 않고 해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을 설립을 할 때 결정해야 되는 사항들 중에
뭐 상호나 본점 등 이런 사항도 있지만은 동업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드릴 이 두 가지 사항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회사의 자본을 어떻게 출자를 하고 이익을 어떻게 나눌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본의 이제 제일 처음이 바로 출자, 즉 주주 구성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좋은 의도로 이제 본인이 100% 출자를 하시지만 동업자나 또 아니면 기술이나 영업력 등의 노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지분을 나누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즉 차명 주식을 만들게 되면 동업자가 퇴사를 한다거나 사망을 하게 되는 등 상황에서 다시 회수를 해야 하고 그 시기에 주식 가치에 따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수를 못하거나 더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건 의도하고는 다르게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너무 먼 미래의 일을 걱정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생각보다는 이런 소소한 부분들을 그냥 넘어갔을 때 그 후폭풍이 더 무서운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주식을 주셔야 한다면은 규정 정비를 통해서 상법상의 주식 매수 선택권, 즉 스탁 옵션이라고 하죠. 이 주식 매수 선택권을 통해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를 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주식을 통해서 주식을 회사가 인수를 하고 그 주식을 상여로 지급하는 스탁 그랜트 등을 이제 활용을 해서 차면 주식을 만드는 리스크를 좀 피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주들 간의 거래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제3자에게 함부로 양도를 할 수 없도록 정관 정비를 통해서 양도 제한 등기를 해두는 게 이제는 필수 사항이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자본에 관한 사항에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배당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동일한 지분으로 이제 투자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사업을 하시다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이라든지 경영상의 이유 때문에 이제 지분율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동일한 지분을 투자했으니까 이익 배분인 배당도 동일한 비율로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이게 안타깝게도 이제 상법상에는 균등 배당이 이제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3명이 동업을 했고 은행 대출 때문에 대표이사에게 52% 지분을 주고 다른 두 사람은 각각 24% 지분을 가지게 됐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 상황에서 1억을 배당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상법상으로는 대표이사는 5,200만 원, 그리고 각각 동업자인 2인은 2,400만 원씩 이제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대출이라든지 이런 경영상의 이유 때문이지 원래는 이제 동일 지분을 투자한 거거든요. 그럼 각각 이제 33.33% 이상의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대주주인 대표이사가 일부 배당을 이제 포기하고 포기한 부분을 동업자의 배당률을 높여서 배당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와 주주 전원의 동의와 주주 총회 등을 절차를 통해서 차등 배당을 실시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동업관계에서 문제의 소지를 차단하고 혹시라도 생기는 분란을 해결할 수 있는 지분 구조와 제도 정비가 동업을 시작할 때 정해두어야 될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정해두어야 하는 상황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동업 파트너하고의 이제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두느냐입니다. 즉 임원에 관한 규정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반을 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동업을 할 때 공동 출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한쪽이 다 출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한쪽이 출자를 다 하고 다른 한쪽은 기술이라든지 영업력이 있는 동업을 하시는 경우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등기부에 임원으로 이제 등재를 하게 됩니다. 두 분 다. 그렇게 해서 이사직함을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오너 CEO인 대표님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 대부분 동업자를 근로자로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우는 등기 임원으로서 대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좀 있죠. 즉 처음에 이제 정확한 관계 설정이 좀 필요한 건데요. 진짜 등기 임원으로서 이제 정관상의 규정에 따른 처우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근로계약을 맺어서 성장에 따른 적절한 인센티브를 지급할 것인지 미리 정해두셔야만 추후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 설정을 위해서는 규정 정비를 통해서 등기 임원은 아니지만 사업의 특성상 이사직함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정관의 미등기 실무 임원에 관한 규정을 둬서 그 처우를 명확히 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공동 출자의 경우 등기 임원이 되는 주주와 투자자로서 배당을 받을 주주로 구분해서 구도를 잡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출자 주주 전원이 등기 임원이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경우 다 명확하게 등기 임원의 보수나 상여금에 관한 규정을 정비해서 추후 분란의 소지를 좀 잠재워야 하고요. 그리고 또한 매년 정기주주총회를 통해서 임원의 보수를 승인하는 절차가 같이 따라와야 하고 그에 따른 보수계약서를 작성해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혹여 있을지 모르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이거든요. 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왜 이런 걸 굳이 해야 하나?
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은 주주로서 본인이 참여한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나중에 가서 뒤집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동업관계에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네, 보통 동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떠오르는 불만 사항이 뭐 누가 더 일을 많이 하고 있느냐, 또 왜 나만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 이런 사소한 의견 충돌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런 것보다는 정말 더 기본적이고 형식적인, 그러나 경영에 있어서 치명적일 수 있는 이런 자금이나 임원에 대한 상황들을 먼저 정해놓아야 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동업을 하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원론적인 부분들보다 훨씬 다양한 상황과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를 관통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원인이 서로 간에 이제 경영 철학이 달라서일 수도 있고 이익 배분 등 금전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사소하지만 서로가 하는 일의 양이 누가 더 많은지가 갈등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갈등이 생겼더라도 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회사가 계속될 수 있고요. 동업을 하시는 당사자분들은 서로 간의 신뢰로 시작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모르거나 혹시나 알고 계시더라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넘어가십니다. 그렇지만 먼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강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요. 지금 동업을 하고 계시다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한 번은 이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정리를 하셔야만 향후 동업관계의 사업을 지속하고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서로 의견을 나누다 보면 객관적인 판단이 좀 어려운 상황들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고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화면의 번호로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 지인들께 널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